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내게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마련해달라. 10년 내에 통일을 선물하겠다.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초청 좌담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실상과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에 온 이후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초청 간담회는 태 전 공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과 그간 자신이 생각해왔던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화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의 소멸에 있다며 휴전선을 통해 집단 탈북을 유도하는 것이 북중 국경을 통해 탈북을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휴전선 군인들은 북한의 흑수저만 남아 근무하는 곳이라며 이곳에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과 $10 지폐 등을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과 같은 사태가 지휘관을 포함한 군인들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세습명분과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김정은이 자신의 나이와 경력,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명분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들과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부들에게 평양 대성산에 있는 김정은의 모친인 고용희의 무덤을 참배시켰는데 무덤에 성군 어머니 묘라고만 돼 있을 뿐 묘비에 묘주의 이름도 없다며 김정은의 정식 부인인 김영숙이 만경대 가문에 딸을 데리고 가서 설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간부들이 다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2010년 고용희를 우상화하는 성군 어머니라는 선전 영화를 만들어 고위 간부들에게 보여주었지만 베테랑 간부들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반대해 영화를 배포하지 못했고 나중에 그 영화를 몰래 본 사람을 처형까지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외부 정보를 유입해 민중 봉기의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과거 한국의 민간단체가 평양에 소아병원을 지어주자 감기가 걸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고위 간부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주민들과 접촉이 가능한 현대적 병원이나 평양과학기술대학과 같은 시장경제 원리를 알려주는 대학을 많이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에서 지원한 식량은 분배 행사가 끝나면 70에서 80%는 당국이 다시 실어가지만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분배된다며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해 설사 식량의 10%, 20%가 주민에게 가더라도 남한에서 식량이 왔다는 사실을 주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통치 방식과 동요하는 북한 엘리트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북한에는 일반 주민이 모르는 김정은 서기실이 존재한다며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책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지시를 하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층짜리 건물에 상주한 서기실은 중앙당 조직 지도부보다 상위에 있는 조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진짜 실세들은 절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의 공포 통치에 대한 사례로 장성택 숙청 때 소속됐던 노동당 한 개 부서를 몽땅 숙청했는데 부서를 없애버린 것은 노동당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300명 정도의 부서원 중 부장과 과장까지는 모두 처형됐고 나머지는 문건 나른 애들까지 모두 수용소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하에 북한 엘리트들의 동요도 심각하다며 현재 한국에 비공개로 입국한 고위급 외교관이 상당히 많고 전 세계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이 영국에 있을 때 만났던 김정은의 형 김정철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김정철은 정치에 흥미가 없고 북한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며 평범한 가정에서 출생해 음악가로 발전했다면 유능한 기타리스트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에서 위협이 되는 나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86%의 미국인들이 북한은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는 82%의 러시아나 80%를 기록한 중국과 이란보다 높은 것으로 미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 정권의 의도가 자국의 핵,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부풀리고 호전성을 과장해서 자신이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미국 정부와 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북한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얼마 전 아마도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바로 죽는다라고 경고했던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발언처럼 말이죠. 북한 정권이 핵 위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정권 붕괴일 뿐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